여러분, 운이 나빠지는 사람은 무조건 멀리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또 그러하다면 이를 얼른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본인은 이를 잘 모릅니다. 자신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지 망해가고 있는지 말이죠. 하여 가족에게, 지인에게 이러한 현상이 생기고 있다면 이를 꼭 알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운이 나빠지는 사람, 또 망해가는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징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항상 징조라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누구는 이를 잘 알아채기에 운이 좋아질 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또 운이 나빠질 때는 웬만해서는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지 않죠. 하지만 이와 반대인 사람들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애써 부정을 하니 운이 좋아질 때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으며, 운이 나빠질 때 계속 미련을 갖고 무너지는 것에 집착과 애착을 가지니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 이를 서양에서는 하인리 법칙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으며, 우리 동양에서는 이를 징조라는 말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징조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닥치는 그 어려움들을 피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운이 나빠질 때는 반드시 얼굴에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상학에서 말하는 변상의 원리이며, 또 우리 사주학에서 말하는 대운이 꺾일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운이 나빠질 때는 반드시 미간의 표시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미간은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을 상학에서는 운이 지나가는 통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마로 내려앉은 천기가 지기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는 통로라는 것이죠. 하여 우리 상학에서는 이곳이 깨끗한 사람을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며, 또한 이곳이 탁한 사람을 운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런 찰색을 판단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보아야 이것을 겨우 구별을 할 수 있을 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하여 누구라도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은 이곳에 현치문이 선명해지는 것을 보면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현치문입니다. 물론 이곳의 주름은 누구에게라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쓰거나 무엇이라도 자세히 보려고 하면 늘 쉽게 누구에게나 다 나타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인상을 쓸 때가 아닌 평소에 이곳에 현치문이 진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아주 큰 위기를 겪고 있거나 이제 곧 큰 불행을 겪게 된다라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곳에 현치문이 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곳을 늘 마사지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불행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이 운이 나빠질 때나 또 운이 좋아질 때 이러한 징조를 주는 것은 늘 미리 대비하고 늘 조심을 하라라는 경계인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운이 나빠질 때는 얼굴이 검어지고 탁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아주 좋은데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라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도 운이 좋아지는 사람과 운이 나빠지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쉽게 구별을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운이 나빠지는 사람, 또 큰 어려움을 겪을 사람의 얼굴은 탁해지며 늘 평소보다 검게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건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태운 사람, 즉 선탠이나 태닝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에는 건강미가 있고 생기가 보이지만 큰 위기의 경우로 탁해지거나 검어지는 사람의 얼굴에는 이런 생기가 절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무조건 광대에서 먼저 탁함과 어두움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여 누구이든 광대를 자주 마사지해 주는 것이 운이 나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개운법이다 라고 상학에서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운이 나빠지는 사람은 반드시 눈에 도끼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사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정상적인 종교를 믿고 계시는 분들 역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네, 두 부류의 사람들의 얼굴에는 반드시 큰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눈에 광기가 보이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아주 독해지고 강렬해지며 차가워 보인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는 눈이 바로 마음을 드러내는 곳이기에 그러한 것이며, 이 눈에 부드러움이 있다면 상대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이 눈이 차갑거나 독하다면 상대를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없기에 이것이 눈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항상 부드럽게 하세요.
물론 그러자면 항상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하고 또 너그러움이 있어야겠죠. 네, 이 마음의 여유로움과 너그러움이 눈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항상 거울을 보시고 또 마음으로도 항상 한 템포 넣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려고 하세요. 네, 분명 여러분은 운이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상황에서 망해가는 사람, 또 망할 사람을 구분하여 놓는 것은 절대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지 말라는 의미이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네, 늘 눈에 부드러움을 잃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망해가는 사람은 이 꼬리가 아래로 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운이 몰려와 이제 부자가 될 사람인지 또 운이 물러가 이제 가난하게 될 사람인지를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꼬리입니다. 네, 이 꼬리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참 법령과 만나게 되니 이로 인해 재물창고가 닫혀져 큰 운을 만나게 되지만 이 꼬리가 아래로 처지게 되면 당연히 법령과 틈이 생겨 이 재물창고가 열리게 되니 지금 있던 재물이라도 다 나가게 된다라고 상학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인상을 쓰거나 기분이 나빠지게 되면 자연히 이 꼬리는 아래로 처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운은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이 운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의해 좋은 운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쁜 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고 또 좋은 면만을 보려고 하세요. 그리고 미소를 짓는 연습 한시라도 게을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는 풍수에서 부자들은 항상 거실에 전신 거울을 둔다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네, 그 거울을 보며 상대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미소 연습을 자주 하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드러운 미소만큼 여러분의 운을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운이 나빠질 때는 귀가 창백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귀가 창백하다는 것은 이제 곧 몸에 병이 생길 것이라는 징조인 것입니다. 물론 이 귀가 선홍색의 밝은 빛을 보이면 아주 건강하다라는 징조인 것이죠. 네, 건강을 잃은 사람이 행복해지고 번영을 누리는 경우는 절대로 없으니까요. 간혹 상학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 귀가 크다, 작다라는 것을 가지고 부귀와 공명을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창고가 아무리 크면 뭘 합니까? 그곳에 쌓아놓을 곡식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귀의 혈색이며 이 혈색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귀걸이 착용법에 관해서도 알려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귀는 항상 자주 만져주시고 이곳이 절대 차가워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수명을 다 누리고 만복을 얻어 행복을 누리는 상으로 만드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불행해질 사람의 얼굴에 반드시 나타나는 징조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구름이 낮게 깔리면 비가 올 것을 예상하고 빨래를 걷습니다. 하지만 우둔한 사람은 비가 꼭 와야 이미 젖은 빨래를 걷는다는 것이죠. 네, 늘 무엇이나 미리 대비하고 만들어 가시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